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꺼내봤습니다.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선이 정치적인 권력과 결합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제가 한번 분석해 볼 내용입니다. 이 작용화된 정치 세력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치 도구로 써왔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글로벌 유기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정권에서 꺼내든 논리는 이겁니다. 서울은 1,0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서울 외의 도시는 4천만 인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인구의 표를 가져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자는 선한 우리 편이고, 다주택자는 악한 적이다. 세입자는 전체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편가르기 프레임이죠. 사회를 둘로 쪼개고 한쪽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나머지의 표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세입자를 위한다던 정책들, 예를 들자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켰어요. 서민들 주거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심지어 자기들 편이라고 했던 그런 세입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청와대 참모들한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팔아라.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시를 누가 따르겠냐.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직보다는 집을 선택한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공직은 해봐야 뭐 3에서 4년. 근데 집은 자기가 평생, 그리고 만약에 상속한다면 자기 후대에도 평생 갈 그런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진보를 외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로남불, 강남 좌파의 민낯입니다. 결국 돌아보면은 이게 어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입자를 그냥 표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했던 그런 프레임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자 좀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사실로 정권이 한번 바뀌었었죠. 근데 다시 또 이쪽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어떤가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좋다는 약을 좀 다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뭐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거래 제한,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규제란 규제는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대요.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가 선행하는 거고 어떤 게 소급하는 대상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다 안 먹히고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핵심은 무차별적인 재정 확장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갈 곳 잃은 돈들이 부동산에 고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그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드러나면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숨기기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예전부터 이
서울의 부동산 공급량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장 한 분이 이 재개발 정건축을 계속해서 막아버리고 조합원들이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서 정비구역을 해제시켜버리고 신규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괴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되면 기존의 낡은 집 한 동은 남겨서 상징적으로 놔두자.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벽화 그리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달동네에 색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10년이 지속되니까 지금 완전 해답이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게 뭐 말처럼 쉽게 됩니까? 그게 조합원들의 어, 의지 그것만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 생리를 모르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합원들 간에 또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또 몇 년 지연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원망은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선택한 게 가진 자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고 세금으로 옥죄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계급 갈등으로 좀 포장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건축도 틀어막고 공급도 외면하면서 어떤 수요 억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계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을 정치 도구로 쓴 사람들이 정작 어디에 살고 있냐?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처음엔 좀 냉소적이고 와닿지 않는 단어였는데 당시에 어떤 한 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강남 좌파다. 나 같은 강남 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방베아크로 리츠 카운티라는 그런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공정과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자기 자산 가치는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은 정책적으로 옥조이는 거잖아요. 진보의 언어라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계층 간 이동을 철저하게 막는 그런 교묘한 기득권 지키기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민들의 전셋값은 올랐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득 보는 거는 강남의 자산가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또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이 씁쓸한 부분인데요.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 영국에는 샴페인 사회주의, 프랑스에는 캐비어 좌파.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로 세계는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의 고소득, 고자산을 가진 엘리트들이 어떤 달콤한 진보의 언어로 무장을 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18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인데 이분이 이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쓴 책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좌파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가 계속해서 작용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 일어날지 사실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한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생존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그 틀에서 벗어난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미래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불평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이 바로 그 불평등의 최대 수혜자들이란 거잖아요.
그 열매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세력,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2013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자본 수익률은 항상 경제 성장률을 앞설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런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세계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는 AI, 블록체인, 바이오에서 어떤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겠지만 동시에 양극화의 새로운 불씨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분야에서도 어떤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산층 중에서는 대다수가 하위 계층으로 갈려나갈 것이고 그 갈려나가는 시점에서 또 누군가 등장을 해서 그 불안과 분노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거다. 우리 편대 저쪽 편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고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 표를 긁어 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겁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 이거 정말 믿어야 되는 건가? 이게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믿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해 나가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결국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민, 그들만 특별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특별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